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이제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다. 어차피 작년에 계속해서 전체 증시가 상승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강력하게 임팩트를 주고 조정을 줄 만한 핑계거리가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국채금리 상승을 비롯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다 기술주의 버블 붕괴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각계 전투할 때다. 이제는 정말 옥석을 가릴 때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백인지를 가릴 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낙폭 과대주로 맥을 못 추던 경기 회복 관련주들 위주로 아마 주가 상승이 이제 재차 판도가 바뀔 것 같고, 버블이라고 간주가 되었던 기술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전쟁, 즉 정말로 센 종목만 갈 것이다, 그럴듯한 종목이 아니라 진짜 미래성장주, 진짜 실적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주식만 갈 것이다. 테슬라 상승 때 거품이라는 동반, 거품처럼 같이 올랐던 주식들 중에서도 진짜 배기만 갈 거다. 최근 낙폭 과대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기술 반등조차 제대로 튀어오르지 못한 주식은 아마도 그대로 나가리일 것이고, 기술 반등 후에 추세 전환이 제대로 나올 주식이 정말 진짜 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분기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20일 영상부터 2021년 유망 주식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한 그 종목들이 현재 이제 2021년 1분기가 이제 끝날 무렵이 왔고, 과연 어떤 식의 주가 변동이 있어 왔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신규 편입한 종목들은 제외하고 그간 영상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주식들만 한번 검토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공, 지금 주가가 괜찮은 주식들. 첫 번째로 이제 델타항공과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기 회복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전체 시장만 참 좋았더라면 아마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을 그런 주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버가 사업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영업을 무난하게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현재도 겪고 있고,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을 회사 자체 나름대로 잘 겪어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꾸준히 제도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이 완벽하게 보이고, 최근에 전체 시장만 좋았다면 역시 우버도 전고 $60 이상을 돌파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 RXT. 그 누구도 잘 보지 않았을 겁니다, RXT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작년 델타 항공을 매수할 무렵부터 계속해서 저는 이제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좋게 분석을 했고, 멀티 솔루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된 회사입니다. 한때 아마존과의 계약 체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한번 부양을 했었던, 그러나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나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리바운딩을 하더니 다시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삼성출판사, SCI 평가정보, 또 메지온, 또 코나이, 얘네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차트만 보면 주가가 그냥 흐뭇하게 상향되고 있는 아주 백발백중으로, 아마 이제 적시의 매수를 잘만 하셨다면 수익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1분기를 잘 보내고 있고, 향후 2분기도 정말 기대가 되는 주식들입니다. 자, 이제는 지지부진하다 못해서 이 주식만 보면은 기분이 빡치는 주식 두 가지. 저는 니콜라와 로스타운 모터스를 지속적으로 좋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신념과 그런 어떤 투자의 저희 어떤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가를 매수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니까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우선 로스타운 모터스를 보겠습니다. 로스타운 모터스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주가는 잘 갔습니다.
뭐 2월 달까지만 해도 2월 초까지만 해도 주가는 잘 갔습니다. 지각기도 잘 가고 있었어요. 이건 제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예상치 못한 JP 모건의 목표가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힌든버그 공매도 리서치가 나온 이후에 물론 이제 힌든버그 공매도 리서치에 대한 하나하나의 반박은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하나는 올려놨습니다. 기술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JP 모건의 하향 조정의 이유 그리고 뭐 힌든버그 공매도 리서치를 하나하나 다 봤지만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야 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전고점 돌파만을 앞두고 있는 주식이었고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주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상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유가 뭐니 해도 결국 이제 힌든버그 공매도 리서치 아마 니콜라 때문에 시겁했던 이제 주주분들이 대거 손절을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발표가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지만 이미 주요 투자자들이 대량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하이오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GM이 버티고 있고 그러나 참 수상한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수상하다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최근에 목표가 조정이 JP모건이 18달러로 조정을 하더니 다시 12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기까지의 그 12달러의 목표가 조정에 있어서 하루 만에 목표가 수정이 2번이나 있더라. 이건 조금 수상했다. 이게 조금 이제 하나 수상한 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좀 있더라. 그 다음에 니콜라가 이제 유중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거듭거듭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있다면 조금 한 번 더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 한화의 절반의 보유 물량을 매도 처리한다. 근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보유 물량을 매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 물량의 절반을 익절 실현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 손해날 게 없죠. 단 이미지에는 조금 타격이 있었겠지요. 왜? 니콜라가 사기 기업이다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는 참 잘된 일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닙니까? 락업 해제를 앞두고 하나가 절반을 익절 실현했다. 그 말은 그것도 어떤 식으로 매도를 처리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화했으니 저는 정말 불확실성 해소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 유상증자까지 최근에 단행한 마당에 익절 물량이 있는데 이것을 매도하지 않고서 그냥 놓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이번에 매도 처리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최종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로스타 모터스가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는 예상하지 못한 악재입니다. 주가는 잘 가고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재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 나만, 너만, 아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상한 주체만 있다. 그 주체가 누구냐? JP모건과 그리고 힌덴버그 그리고 CNBC 요 세 그룹만 마치 예상한 것 같더라.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진짜 이상해서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니콜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파인데 껍질을 까도 또 있더라. 근데 계속 까다 보니까 전체의 부피는 작아지더라. 이제는 더 깔 게 없는 콩을 마는 양파가 된 것이 아닌가. 주가 하락에 있어서 또는 이런 어떤 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계좌에 몇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을 운용하고 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철칙이 생긴 게 주식시장은 전쟁이더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두뇌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 전부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응이 전부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극적으로 이 주식 매수, 이 주식 매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조정 장세가 왔을 때, 일시 하락 장세가 왔을 때 이 주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결국 그 대응이 전부다라는 게 저는 우선 제1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델타가 세겠다. 이번에 델타가 좀 세게 올라가겠다. 그러면 델타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후에 뭐 익절 실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덜 진격한 델타 다음에 이제 좀 그 상승이 유력한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재정비하는 그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가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골고루 동시에 이 땅 출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 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이 예상치 못하게 조금 뭐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이클 형식으로 세게 갈 종목과 그리고 덜 세게 갈 종목을 비중을 적절하게 분산을 하였다면 또는 대응만 잘한다면 뭐 일시 조정이 왔을 때에도 그게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의 이제 주식시장과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